솔랑케, 리샤르리송 듀오, 뉴캐슬 전의 결장. 손흥민,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어 언론을 놀라게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로 다시 돌아와서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영국과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3라운드에서 뉴캐슬과 맞붙을 예정이며 토트넘이 지난주 홈에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인 뒤 두 번째 연속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팬들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의 다음 경기 전에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비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주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축구의 여름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소한 2025년 6월까지 토트넘에 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지만 만약 손흥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팀은 그가 다음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2024-2025 시즌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며 런던 클럽에 마지막 기여를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리더십에게는 손흥민이 32세의 위대한 경력을 쌓은 이곳에 대해 큰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8월 24일 프리미어리그 2024년 25 시즌 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턴을 4대0로 완승했습니다. 이는 새 시즌의 첫 홈 승리일 뿐만 아니라 시즌 개막전에서 부진한 성적에 대한 손흥민의 강력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하여 에버턴에게 3점을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출발 라인업은 손흥민, 브렌넌 존슨, 데안 쿨루세브스키와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윌슨 오도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버턴은 4-2-3-1 포메이션으로 도미닉 칼버트 루인을 공격의 최전방으로 배치하여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플레이를 주도하며 에버턴 수비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14분 만에 쿨루세브스키가 비숨에게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기회를 제공하며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첫 경기에서의 폼에 대한 비판 이후 손흥민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5분, 손흥민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조던 픽포드의 발에서 공을 빼앗아 빈 골문에 쉽게 골을 넣어 토트넘의 리드를 2배로 늘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흥민은 경기 77분에 두 번째 골을 넣으며 그의 클래스를 계속해서 입증했습니다. 반더펜의 볼 탈취 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 빠르게 대각선 슛을 시도하여 픽포드를 두 번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의 두 골 사이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매디슨의 코너킥에서 정확한 헤딩으로 세 번째 골을 넣어 3대0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인상은 손흥민의 두 골이었습니다. 이 4대0 승리는 토트넘이 첫 홈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강력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중요성과 클래스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모든 비판을 훌륭한 경기로 받아들였으며 여전히 가장 밝은 스타이자 런던 팀의 핵심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첫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와의 실망스러운 무승부 이후 팀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강력하게 돌아왔으며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정복 여정에서 여전히 핵심 요소임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난은 토트넘이 에버턴을 파괴한 것처럼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에버턴 전 성적도 매우 좋았으며 대부분의 통계에서 선두를 차지하여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서의 클래스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90분 동안 완벽하게 뛰었으며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3개의 유효 슛 중 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그의 날카로운 슈팅과 훌륭한 마무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은 4번의 드리블을 시도했으며 한 번만 성공했지만 그의 플레이는 여전히 에버턴 수비진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에 기여한 것 외에도 49번의 터치와 77%의 패스 성공률로 팀의 플레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1개의 결정적인 패스와 4개의 긴 패스를 시도했으며 그중 2번이 성공하여 동료에게 위험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어 지원에서도 손흥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공격수는 7회의 1대1 경기에 참여하여 3번 승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2번의 공 차단과 2번의 파울을 당했으며 이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그의 다재다능함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여로 손흥민은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서 8.9점을 받아 팀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뛰어난 골잡이일 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선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기에서의 훌륭한 퍼포먼스 외에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2번째 골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기록으로 손흥민은 스티븐 제라드 120골과 로멜루 루카쿠 121골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21위의 골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요크와 라힘 스털링 모두 123골과는 단 1골 차이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자 그룹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에버턴과의 인상적인 경기는 현재 손흥민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9월 1일 21시 30분에 뉴캐슬 원정 경기 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비의 홈구장에서 원정 경기를 해야 하지만 토트넘은 인상적인 폼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안정성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 브레넌 존슨, 데스티니 우도기에와 같은 젊은 재능들이 조화를 이루어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잠재력에 맞는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통해 토트넘은 효과적인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한편 알렉산더 이삭,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같은 공격 자원을 보유한 뉴캐슬은 시즌 시작을 4점으로 괜찮게 시작했지만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공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버턴의 대승을 거두었지만 토트넘은 공격의 두 축인 도미닉 솔랑케와 리차를리손이 다음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할 수 없다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공격 캠페인에서 핵심으로 기대되는 도미닉 솔랑케는 시즌 준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지만 솔랑케의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솔랑케의 부상은 에버턴과의 경기 전 훈련 중 발생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 선수는 강한 충돌 후 오른쪽 종아리의 통증을 느끼며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아쉬운 일로 모든 사람들이 솔랑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보르넘에서 그의 서명을 얻기 위해 11억 4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편 공격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리차를리손도 체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에버턴 경기 후 그의 컨디션은 최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다음 경기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솔랑케와 리차를리손의 부재는 토트넘의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홈에서 항상 까다로운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상으로 인해 이 두 선수는 9월 1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랑케와 리차를리손이 모두 결장함에 따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진의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데안 쿨루세프스키와 같은 선수들이 남아있지만 다른 품질 높은 옵션의 부재는 토트넘의 플레이 다양성과 상황 변화 능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에버턴전에서 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다음 경기에서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큰 희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혼자서는 모든 공격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방어가 매우 견고한 뉴캐슬과의 상대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솔랑케와 리차를리손이 모두 결장하는 상황은 손흥민의 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손흥민은 매우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선수입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손흥민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과거에도 여러 번 나타났으며 손흥민이 잘하더라도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 경기 선발은 에버턴전과 거의 동일할 것이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3점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봅시다.